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5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지구학원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봅시다. 다음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2050년에 어떻게 되나요인데요. 여기 온도 올라가고요. 한류성 오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류가 아무래도 조금 차가운 해류잖아. 그래서 한류성 오정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차가운 해류가 온도가 높아져 버릴 테니까 아무래도 줄어들 거고 해수면 올라간다. 그럼 열대야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해수 수온 올라갈 거고 침수 가능성. 소위 이제 해안가 근처는 아무래도 해수면, 그러니까 이제 해발고도라고 하죠. 해발고도가 낮은 편이니까 금방 침수가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보면 되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가볼게요. 그림은 우리나라 동해의 어느 해역에서 2월과 8월에 측정한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2월하고 8월인데 온도 높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수온 일정한 구간 보일 건데 이게 혼합층이라고 부른 녀석이올 거고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라고 하면 이게 수온 약층이라고 부르는 장소일 거고 이제 마지막 아래쪽이 심해층이 된다. 자, 바람에 의한 해수의 혼합은 활발하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거다. 보면은 더 두꺼운 게 2월이죠. 겨울철이 더 두껍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되고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기억하고 니은이 연관이 생기는 게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수온약 시작된 깊이 여기일 거잖아. 그래서 더 깊어질 거다. 맞죠? 혼합층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그만큼 더 소위 두께가 일정한 구간이 두꺼워지게 될 거니까 수온약 시작되는 깊이 더 내려가겠다. 그죠? 그래서 2월이 더 깊다. 오케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8월에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100에서 200m 구간이 500에서 600m 구간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100에서 200m 구간이면은 쭉 확 떨어지는 거 보이는데 여기는 거의 떨어지는 구간이 없죠. 그래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깊이가 변함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변해요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100m 기준으로 봤을 땐 똑같이 100m, 100m라고 가정하면 온도 이만큼 떨어져요. 온도 이만큼 떨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100에서 200m가 더 크다. 답은 이것도 5번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3번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례를 얘기하고 싶어 한다. 자, 그러면 하나는 풍력 발전인 것 같고요. 하나는 저희가 사이즈를 좀 줄여볼까요? 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인데 자, 보자. 일단 요게 풍력 발전. 그리고 나서 이제 요 B가 뭐냐면요. B가 태양 열 발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게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 오목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모아가지고 여기 물 데피는 데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고 태양열은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풍력 발전도 태양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물론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운동 에너지, 바람의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태양 활동이 벌어지게 되면 열에 의해서 가열이 되고 그 가열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맞죠? 사례 B와 같은 방식을 활용한 발전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직접 전환된다. 자, 봐요. 용어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직접이라는 단어가 안 돼요. 왜냐면 태양 에너지가 전기로 바로 바뀌는 건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 태양 광 발전이라고 해요. 태양광 발전은 광전 센서 같은 이제 태양빛을 받으면 이제 광전 효과에 의해서 혹은 이제 이것들에 의해서 에너지를 직접 충전한 형태를 가는 건데 얘는 물을 끓여. 그 물이 끓은 상태의 것을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면 그제서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이라는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디귿번 이거 둘 다 재생에너지가 돼서요. 이제 기억과 니은을 활용한 발전 과정은 모두 온실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은 어느 화산활동에 대한 시사 일부이다. 자,
무슨 산에서 화산 폭발이 한 달 넘게 지속되었다. 3km 이상 치솟았다. 농업연구소에 따르면 화산재에는 칼륨과 인 등의 광물질이 많고 공기 구멍이 많아 천연 비료의 역할을 하여 장기적으로는 농업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맞아요. 실제로 도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판 A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인데요. 지금 요렇게 생긴 걸로 봐서는 여기가 섬이거든. 그러면 판 A가 만약에 기역으로 움직여 버리면 화산섬이 여기서 발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 판이 이렇게 있어. 근데 판에 움직이는 방 이 방향이야. 그럼 요 장소를 저희가 뭐라고 할 거냐? 발산형 경계라고 할 텐데 발산형 경계가 되게 되면은 화산섬이 어디 발생해야 되는 화산 경계 바로 위에 발생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화산섬 어디 있어요? 화산섬이 지금 경계가 아니고 경계 옆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 옆에 있다는 것은 이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서 무슨 상황? 섭입을 해가지고 이 판이 쭉 잘라보면은 이 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화산섬이 여기서 만들어진 이 모습이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보자. 상공으로 유입된 화산재는 대기의 흐름을 타고 인접 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요, 그럼요. 자, 판의 이동방의 기억이었나요? 아닙니다. 니은이에요. 자, 그 다음 광물질이 포함된 화산재는 토양을 비옥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디귿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읽고 푸는 문제네요.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갔어요.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그린 가하고 다는 선캄브리아 시대와 고생대의 환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요거 삼엽충입니다. 삼엽충이 만들어지는 걸로 보이고 요게 아마 느낌상 갑주어 같긴 한데요. 잘 안 보이는 걸로 봐선 뭐 상어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연체동물, 소위 이제 무척추동물들이 되는 거라서 얘가 선캄브리아 시대, 얘가 고생대의 상황이다. 보실 수 있겠다. 자, 가해 지질 시대의 생물의 서식지는 물속으로 제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육상으로 동물들이 출현하게 되긴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 고생대입니다. 그래서 고생대쯤에 올라온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속으로 제한된 거 맞아요. 왜냐면 고생대 이후에, 그러니까 고생대쯤에 초반쯤에 이제 오종층에 의해서 이제 자외선 차단이 됐고 자외선 차단에 의해서 생명체들이 밖으로 올라왔거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나의 지시대. 고생대 때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죠. 그 다음에 가해 지지시대는 나의 지지시대보다 길이가 짧다. 아닙니다. 선캄브리아 때 한참 길어요. 얘가 40억 년 전부터 5.4억 년 전으로 들어가고요. 고생대는 5.4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확인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아이고, 가해 지지대가 짧다. 그죠? 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되셨죠? 사실 여기가 통합과학 내용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어가지고 거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 음영특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 어느 해역에서 직선 구간을 따라 10km 간격으로 하고 판의 초음파 왕복 시간하고 속력을 이용해서 수심을 구하고 초음파 속력이 1500m/s이다. 지금 그러면은 왕복 시간이 짧으면 더 수심이 얕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얕아졌다가 깊어졌다가 살짝 깊어졌다가 다시 얕아졌다가 다시 깊어져 이런 형태가 나타나겠다. 그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수심이 확인이 된다. 근데 그거를 어디다 그려놨냐면 지금 아래다가 사실 그려놨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값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밑으로 내려갈 숫자가 커지게 만들어야 돼서 그래요. 수심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기억은 초음파의 왕복 시간 곱하기 초음파의 속력으로 구한다는데 기억값이 지금 뭐였냐면 수심이거든요. 수심은 왕복하게 되면은 요 왕복 시간에다가 2분의 1 곱해야 되죠. 왜냐면은 왔다 갔다니까. 그지? 그래서 안 된다. 세로축은 수심을 의미한다. 맞아요. 밑으로 내려서 깊어져야 되는 거니까 맞고요. 이 해역에 해구가 존재한다. 안 됩니다. 해구 몇천 미터냐? 6,000m 이상이어야 돼요. 6,000m 이상? 그러니까 여긴 4,000m까지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없을 것 같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7번. 대기대 순환의 일부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30도 그리고 0도의 지표면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네, 뭐 다 써있네요. 그죠? A 뭐죠? 0도에 상승해서 3도에서 내려오는 거 헤들리 순환 맞아요. 사막이 분포할 가능성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막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고기압에서 만들어져요. 왜냐면 고기압은 기본적으로 날씨가 맑고 비가 안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걸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디가 돼야 돼? 여기는 오히려 상승기류가 만들어진 장소거든. 공기가 뜨거워 상승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거라서 저기압 상황에서 비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고기압 상황이니까 고기압 상황에서 보통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막은 사실 삼쪽풍이 제일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역이 더 높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위도 0에서 30도 사이에서의 여기에 지상에서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수하게 나타난다. 우리 여기 바람 어떻게 불어요? 그러면 사실 30도에서 0도 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살짝 오른쪽 꺾여가지고 부는 바람을 저희가 북동 무역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북동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동풍 계열이 부는 거지 서풍 계열은 불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넘어가 보실까요? 자, 8번입니다. 사실 8번은 지구과학 원 과정 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썩 필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일단 봅시다. 1년 동안의 총 강수량을 100이라고 할 때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 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대기, 육지, 바다는 각각 물을 얻는 양과 잃는 양이 같대요. 자, 그러면 보자. 지금 보시면 바다에서 강수 80이고 증발 85야. 그러면 증발이 5만큼 더 많은 상황인데 바다에서 뭐라고? 받은 양하고 잃은 양이 같다잖아. 이걸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물수지 평형이라 그래요. 근데 이 물수지 평형 상황은 결국에는 받은 양과 쏘는 양이 일정하다는 거거든. 그럼 뭐냐면 5가 모자라잖아. 그럼 그 5를 지표가 보내줘야 돼요. 지표에서. 그러면은 육지 쪽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강수가 20이 벌어져 증발하고 증산은 위쪽으로 나가는 거거든. 대기 쪽으로. 그럼 대기 쪽으로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는 15만큼 나가야 돼요. 그래야 강수가 5만큼 더 많거든. 그 5를 여기를 보내주신 형태가 돼요. 됐죠? 기억번. 물의 순환 주로 태양에너지에 일어난다. 맞아요. 증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번. A는 B보다 크나요? 그랬는데 A가 15고 B가 5잖아요. 그래서 A가 더 커야 됩니다. 그 다음 D급번. 기역에 의해 기억 있죠? 아, 증산작용. 증산작용에 의해서 생물권의 물은 수권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시 증산작용은 나무에 있었던 이파리가 있으면 이파리에서 수증기가 증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대기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H2O가 어디 있던 게 생물권에 있었던 H2O가 어디로 넘어간 상태를 얘기하더라? 기권으로 넘어간 상태를 얘기하더라 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틀린 거지. 됐죠? 답은 기억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탄소 순환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바로 가볼까요? 기억번. A 과정은 D 과정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그쵸. 연소가 아무래도 이제 화석연료 생성되는 과정보다 빨랐으니까 대기 중에 이산탄소량이 늘어나지 않았겠니?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 과정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 탄소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있을 때 그 식물이 뭘 가져가는 거냐면 CO2를 가져간 다음 O2를 배출한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CO2의 C죠. 그러니까 이게 기권에 있었던 녀석이 생물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영양소가 되고 포도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이랑 헷갈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화살표 방향이 저게 좀 낚시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확인 잘 해주시고 자,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C 과정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용해도가 어떻게 돼요? 기체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봐봐.
이게 탄소잖아. 그럼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는 CO2거든. 그럼 CO2라고 하는 것은 기체를 얘기하는 거야. 기체 용해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C과정은 활발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답은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일단 저희가 지구과학 1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일단은 왜냐면 지금 사실 9번 문제는 통합과학 내용의 지구과학 파트기는 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지구과학 1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뭘 좀 봤으면 좋겠냐면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용해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대기 중에 CO2가 워낙 늘어난 형태라서 나중에 가면 C과정이 활발해지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원인 결과가 조금 잘못되기는 했지.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활발해지는 건 아니죠. 근데 나중에서 결론적으로는 CO2 양이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기억이 답이기는 한데요. 나중에 온난화 같은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고 나서는 이거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아요. 그럼 저희 바로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고생대 이후의 해양생물 속의 수의 변화 대멸종 시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대멸종 시기가 총 5번이 있었을 거고 저희가 아직까지 지구과학 1이 시험 범위가 아직 지질세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통합과학 내용으로만 풀어야 되는 건 맞아서 제가 지금 따로 뭐 길을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대멸종 시기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5번 있잖아요. 요게 3차 대멸종 시기라서 요때가 언제냐면 여기가 고생대, 그다음에 여기가 중생대, 여기가 신생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확인은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A 말기, 그러니까 A 시기 말기면 여기가 폐륜기 고생대 가장 말, 끄트머리, 죄송해요. 폐륜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그래서 판게아 생성과 관련이 있다. 맞아요. 왜냐면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벌어졌거든. 그래서 맞고요. B에는 전반적으로 기후가 한랭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거 가지고는 모르지만 중생대의 가장 고유한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랭하였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해양생물의 다양성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와 B에서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보시면 알겠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가다 떨어지잖아. 그죠? 얘도 가다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고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1번. 다음은 스펙트럼과 우주의 구성 원소에 대한 학생의 발표 자료이다. 프라운호퍼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검은 선들 발견. 프라운호퍼가 처음으로 태양이라는 것을 제대로 관측을 한 다음에 태양에서도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S에는 수소랑 칼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나요?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건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내려보면 알겠지만 별 S에는 수소가 무조건 존재하는데 칼슘은 없죠. 칼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별 S에는 수소만 일단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하고 여러 천체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 수소랑 헬륨이죠. 수소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기억은 주로 태양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태양빛을 흡수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다음 칼슘 포함된다? 안 되죠. 니은 수소이다. 맞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답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2번도 사실은 그 지구 온난화 문제라서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고 근데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네 였나 물어보는 거라서 어쨌든 자 기온 편차의 폭은 1940년이 그 다음에 2020년보다 작죠? 훨씬 커야 되고 2020년이 그 다음에 1980년 이후에 기온의 상승 추세는 북반구가 더 크다. 그죠? 여기 지금 북반구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남극 대륙의 연평균 빙하 면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갈 테니까 녹을 거고 빙하는 계속 감소하겠다 확인할 수 있겠죠? 답은 4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그린 가와나는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와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각을 구성하는 것은 자, 지각은 산, 규, 알, 철 이렇게 가요. 산규알철, 칼라, 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체는 제일 많은 게 뭐? 당연히 산소일 거고 그 다음 뭐? 탄소일 거고 그 다음에 수소일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지각이 될 거고 여기가 인체가 될 거고 요게 탄소가 될 거고 그러면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각의 암석은 주로 규산형 광물, 규산형 광물이 SiO4 3연체로 되어 있나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 그쵸? 3연체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저희가 뭐라고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규산형 광물 맞을 거고요. 그 다음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기억을 주고 C를 중심으로 화합물이다. 맞죠? 이걸 뭐라고 해요?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르니까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4번 그림은 태양권 파도리 해식동굴에 대한 안내판이다. 파도의 침식작용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뭐 상호작용 문제겠다. 그죠? 파도가 물이 막 뭘 때려? 땅을 때려. 땅을 때리면 깎인다 이거죠. 그럼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준 사례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썰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수가 들어가는 거. 이제 물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간 형태죠. 그럼 기억번 상호작용 맞고요. 기억의 니은의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인가요? 그런데 조력 에너지 맞죠? 그죠? 아이고 수권과 기권이요. 직권이죠. 죄송해요. 직권이고 맞고요. 기억과 니은은 장기적으로 해안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유 그럼요. 계속해서 깎아나면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변화시킬 수 있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15번은 여기서 나오는 엘니뇨 라니냐는 상당히 쉬운데 나중 가선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좀 연습해 두세요. 자 차가운 해수가 더 많이 용승을 하는 상태가 라니냐 시기가 될 거고 엘니뇨 시기는 그거에 비해서 용승이 약해지게 되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역풍의 세계는 누가 더 강합니까? 그럼 나가 더 강해야 돼요. 가가 약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엘니뇨 특징이에요. 자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은 용승이 약해지게 되면 그럼 차가운 해수가 못 올라오는 거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엘니뇨 때가 온도가 높아야 돼요. 서태평양 적도 해역의 강수량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서태평양 적도 해역은 실제로는 원래 상황에서도 구름이 많이 생겨서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엘니뇨 시기일 때는 저 무역풍이 약화되게 되면서 여기에 와서 비가 서태평양 쪽에 안 내리게 된다. 그래서 엘니뇨 때는 어떻게 된다? 서태평양에서의 강수량이 감소하겠네요 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누가 더 많아야 돼? 나가 더 많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 개 다 틀렸다. 답은 기억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6번 그린 가는 가와 나는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핵융합 반응 생성된 원소이다. 자 수소, 헬륨, 탄소까지 만들어져요. 그럼 이거 질량 작은 애 얘는 쭉 나가서 질량 큰 애인데 질량 큰 애 최종 단계 뭐? 무조건 철까지만 만들어진다. 됐죠? 자 그럼 기억번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거 누구? 가과정 맞죠? 니은번 기억은 규소보다 무거운 소이다. 맞습니다. 철은 지금 여기 내부에선 가장 무거운 애여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 중심부 온도는 당연히 나가 제일 높아야 된다. 가가 더 낮아야 된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건 태양 정도 되는 질량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녀석들의 이제 조합인 거죠. 됐죠? 자, 그린 가하나는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원자가 생성되기 전과 후죠. 그럼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 배경 복사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배경 복사가 방출하게 되면은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자랑 그러니까 원자 핵이랑 전자가 부딪히게 되어서 원자가 처음으로 형성이 될 때 그때 빛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우주가 투명해진다. 우주가 맑아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기 언제? 우주 나이
38만 년 일대를 기억하고 계셔라. 자, 진화 과정 어때요? 그런데 요게 지금 뭐냐면 빛이 전자를 흡수하고 있는, 그러니까 빛이 전자 쪽으로 막 가요. 왜 그러냐면 자유전자, 혼자 돌아다니는 전자는 기본적으로 빛을 흡수한 성질이 좀 있어요. 순서가 나에서 가로 가는 거다. 그리고 요거 원자핵인데 저기는 원자가 있는 거잖아. 그지? 자, 밀도는 나에서 가로 갈수록 무조건 계속 감소해야 되는 거지. 가가 더 낫다. 나의 수소 원자가 존재한다. 원자 핵이 존재하는 거지 원자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확인할 수 있다. 말만 어려워서 그렇지 요거는 시간이 갈수록 뭐 부피가 커지는 동안 밀도가 작아지겠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할만할 겁니다. 자, 판의 경계에 위치한 거고 A, B, C다. 자, A 뭐예요? 둘이 만나고 있어요. 수렴형 경계. B는요, 옆으로 가고 있어요. 보존형 경계. 얘는 벌어지고 있어요. 발산형 경계. A의 하부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위치한다. A는 하강부가 위치되죠. 소멸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B에서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보존형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화산활동이 벌어진 건 어디? 발산 경계든 수렴형 경계든 거기에서만. 어느 경우 빼고 충돌형 경계. 대륙 부딪힌 거 빼고. 됐죠? C에서는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사실 판 구조론 문제라서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19번 하고 20번인데요. 요게 이제 진짜 지구과학 원시험범이라서 잘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림은 태평양 어느 해역의 해산과 화산섬의 위치를 암석의 나이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자, 알류샨 열도가 있고 A 해역이 있는데요. 저 A 해역 장소는요, 사실은 어디냐면 요렇게 생겨서 그 호상열도 쪽이에요. B 해역은 여기 이제 꺾여 있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 그냥 열점이 존재하는 구간이 될 거고, 열점 근처에 있는 구간일 거고. 기억번 6천만 년 전 이후 해양판의 판 이동 방향은 니은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6천만 년 전 이후의 상황이잖아. 그럼 지금 현재 상황까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럼 6천만 년의 이후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거보다도 더 그러니까 다시 요 판 여기 요 판들이죠. 요 판 어디로 움직여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움직이는 방향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여기가 열점이잖아. 그럼 열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움직이는 방향 요렇게 들어가게 된다. 현재는. 그죠? 그래서 기억이다. 틀렸고요. 니은번 맞아요. 뜨거운 풀로 맞습니다. 열점은. 그 다음에 A와 B 해역 모두 판의 경계가 있나요? 그런데 A 해역은 판의 경계가 있어요. 왜냐면 요렇게 잡으면은 수렴형 경계가 있을 거고 이쪽 방에 섭입을 하고 있으니까 열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그냥 그저 뭐예요? 꺾인 거거든. 그래서 그 꺾인 걸 생각해 보시면 저 장소는 딱히 뭐 경계라고 부를 것도 없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번이에요. 마지막. 그림은 어느 한 지점에서 가와 나 시기에 생성된 화성암의 고지작이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계는 동일 경도상에서 남쪽과 북쪽 중 한 방향으로 이동했다. 요 문장이 나오면 조금 다음부터 연습을 시킬 건데 요거는 정자극기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자극기 상황일 거고, 그러면은 나가는 방향 15도야. 그럼 마이너스 15도가 될 거니까 뭐가 돼요? 남반구 15도 쪽 근처에 있는 곳이겠구나. 여긴 플러스 10도가 될 거니까 그럼 이건 북반구에 있는 상태에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예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복각은 작아지다가 플러스 복각이 늘어난 형태가 된다. 그럼 지속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한 형태가 된다. 왜? 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반구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겠냐. 됐죠? 그러면은 북반구에 위치하였나요? 아니요, 남반구에 있었어요. 니은번 가와 나 시기 사이에 남쪽으로 이동했나요? 아니요, 북쪽으로 이동해서 점점점 플러스 복각이 커지게 됐을 거다. 디귿번 남쪽, 그러니까 틀렸죠. 북쪽이 아니고 남쪽. 디귿번 지리상 북극은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멀었다. 그러니까 점점 북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북극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시기가 좀 더 가까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게 통합과학 내용하고 섞여 있는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쪽에 있는 파트들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 내용을 좀 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뭐 3번이라든지 적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인데 지금 지구과학 이 문제에서 통합과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굳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는 건, 예를 들어 진짜 지구과학 원만 준비한다 가정할 경우에는 3번은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은 13번 빼야 되고 14번도 빼야 되고요. 이렇게만 빼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구가 원이랑 좀 연관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그죠? 고생들 하셨고요. 첫 시험인데 뭐 아주 막 긴장하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고2라서 그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복습 잘 하시고 여기 내용 나중에 지구가 원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알겠죠? 연습 잘 하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